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5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남편이란 놈은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항상 제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보험비랑 기본 생활적인 거는 부담해 주셨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이틀 나가다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시댁에선 남편한테는 돈을 잘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옷 사고 술 사 먹고 신발 사고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돈을 해주니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겠죠. 저랑 애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각자 새 살림을 차리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안락함과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정신 차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아이가 하원을 하면 1~2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야 해요. 시부모님이 거의 봐주시긴 하지만 시부모님들도 일이 있으실 땐 남편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방해한다고 아이한테 손을 올리는 모습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정말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 위기에 놓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게 제 마음을 요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웠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엄마처럼 이모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항상 아이랑 가서 같이 먹으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찝쩍거리던 인사관리팀 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꾸 터치를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계속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여사님들도 다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 씨, 정말 술 한잔 안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한 잔 같이 해주겠다.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연희 씨, 나는 연희 씨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연희 씨 이제 2년 다 돼가지? 계약 곧 끝나는 거 알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네? 저 계속 계약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인사관리 팀장이잖아.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연희 씨가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연희 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힘쓰지. 애도 어리다며. 계속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연희 씨.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도 센 거 알잖아. 그럼요, 알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는 지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냐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을의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들이 홍삼 액기스 진짜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팀장님, 홍삼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저 잘 좀 봐주세요. 연희 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홍삼 이런 거 받으려고 연희 씨한테 이러는 것 같아? 남자가 여자한테 술 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뭐겠어? 그리고 연희 씨, 내가 맨날 연희 씨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돌싱끼리 좀 맘맞춰 지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무슨... 연희 씨도 이혼한 지 그래도 꽤 돼서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나는 연희 씨보다 더 먼저 이혼한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겠어. 서로 외로운 마음 감싸 안아주고 잘 지내보자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 돌싱 아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고 할 말 있으면 연락해, 연희씨. 알겠지? 시간 많이 안 준다. 나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점점 더 압박을 주었어요. 여사님들이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이번에 3년차 미만부터는 재계약 안 하고 잘릴 수도 있다던데? 설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인사관리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야? 여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 일이래? 나도 모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참. 설마 진짜 자르지는 않겠지? 다들 혼란스러워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음흉한 팀장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으니 굴복하고 팀장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연희씨, 잘 생각했어. 이따가 5시에 검수장 쪽 창고로 와. 5시쯤 돼서 저는 팀장이 말한 창고로 갔어요. 저희는 5시쯤부터 식사를 돌기 때문에 검수장 쪽 창고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연희씨 왔어? 잘 생각했어. 애 잘 키워야지. 어디 가서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일할 거야. 여기는 다들 연희씨 사정 생각해서 가끔씩 갑자기 반차 쓰고 빠지고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 네, 잘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 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팀장은 먼저 아래로 가서 제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 좋아, 연희 씨. 이제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뒤돌아서 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습니다. 연희 씨,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팀장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 내가 잘 버티고 버텨야 우리 아들 잘 키우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몇 번씩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고 저는 가서 팀장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문이 떠돌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가도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정말 갑작스레 아픈 날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편히 봐주고 대신 근무 서주는 이렇게 좋은 여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참고 이악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때로는 진실이라는 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결혼 5년 전부터 알고 사귀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만난 여자친구였었죠. 제 직업은 전문직 의사입니다. 대학 다닐 때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개인 시간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신경 써줄 시간도 없었고 한 번 근무를 들어가면 3일 잠도 못 잘 때가 많아서 정말 여자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항상 믿고 기다려줬고 오히려 정말 힘들게 하루 만나는 날도 제가 그동안 못 잔 잠이라도 자라며 제 자취방에 와서 혼자 청소를 다 해주고 밥까지 다 차려놓고 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한창 이쁠 때인 나이대에 저를 만난 아내는 첼로 전공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큰 부잣집 딸이었던 제 아내. 구김없이 자랐지만 성실한 크리스찬이라며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앞길을 기도한다는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반드시 나중에 전문의가 되면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내조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본가에도 참 잘했어요. 이걸 잘했다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매번 저희 집에 들려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저 대신 저희 부모님 생신도 챙겨드리고, 솔직히 저희 집 참 가난합니다. 저 말고는 별 벌이도 없는 집이에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보증까지 잘못 쓰시면서 순간 빚도 많은 집안이 되었고 그로 인해 집안은 점점 기울어지고 엄마는 보험 일을 하면서 아버지는 노가다 나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의대에 가서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자 여자친구가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저한테 돈도 빌려주면서까지 학비를 대고는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현모양처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만 있으면 저는 인생에서 행복을 다 찾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교육기간을 마치고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을 때 여자친구는 제 예상과 다르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여자친구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사실은 지금 집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냐며 물으니 아버지 사업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공의까지 할 때는 인턴 때보다는 월급이 좀 있어서 더 이상 여자친구에게 손을 안 빌려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라서 이제는 별 문제가 없었기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저한테 선물이며 저희 부모님 선물은 그래도 꼬박 챙기던 여자친구. 알고 봤더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은 돈으로 그렇게 챙겼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이제는 의사 전문의도 되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을 했었고, 장인어른이 혹시나 잘못되시면 내가 당신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저희 집에 가서도 여자친구 사정이 이러하다고,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그동안 받았던 만큼 빚도 갚아주고 도와드려야겠다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선물이나 이런 거 못 받으셔도 앞으로는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고 하자 부모님은 갑자기 대뜸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여자친구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진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진짜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180도 달라진 태도로 여자친구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꼴을 옆에서 보다가 못 참아서 부모님께 말하기를, 사람이라면 받은 만큼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지금까지 그럼 내 여자친구를 돈이 있어서 좋아했습니까? 어머니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에게 말하기를, 맞다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다 망한 집구석에 어떻게 너를 장가 보낼 수 있겠냐고. 요즘 시대의 의사라고 하면 결혼 때 돈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여자친구 앞에서 하면 부모님을 다신 안 보고 살 거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부모님이 내가 의사 되는데 뭘 그렇게 도와줬냐고 말하면서요. 학원비 없어서 동네 친구들 단체 스터디 공부할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같이 끼워줘서 공짜로 수업을 들었었고, 아빠는 나 공부할 때 교재비 아깝다고 지갑에 돈 있으면서도 안 주고 낚시하러 가는 인간이었고, 엄마는 무조건 자식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냐고. 솔직히 나도 남들처럼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어쩌면 서울대 의대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대학 가서도 학비나 생활비 한 번 도와준 적 없었고 전부 제가 벌었고, 아내가 돈 보태줘서 생활한 거고, 대출한 돈으로 모자라서 제 여자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돈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까지 팔아서 장사짓을 하려는 거냐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저를 보고 오히려 낳아준 은혜를 운운하는 부모님에게 저는 진짜 질려버리더군요. 제가 그토록 난리를 치자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승낙하긴 했으나 그 이후 상견례 때 아주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혼수가 이것뿐이 안 되냐고 투정까지 부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돈돈거리면 진짜 부모님 없이 결혼할 거라고 협박하고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저희는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의사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장인어른께 빌린 돈을 전부 다 갚는 데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는데, 진짜 제 부모님이지만 너무한 게 장인어른 댁에 돈 주는 거랑 자기를 돈 주는 거랑 계속 비교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 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빌린 돈을 갚는 거고, 부모님 드리는 건 그냥 용돈 아니냐고, 대체 왜 그러냐니까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준다면서 너무 아깝다고 하는데 진짜 성질이 나더군요. 그렇게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과가 내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액은 상당한 편이긴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처가댁도 도움 받는 것도 다 갚고 제가 집안도 일으켜 세울 거라고 생각했고, 아내랑도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네요. 그래서 저는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니까 아내는 저에게 말하기를, 저만 없으면 시댁 부모님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한테 들러붙은 기생충이라면서 심지어 장인 장모한테까지 폐약질을 부린다고, 언제까지 의사인 자기 아들한테 달라붙어서 기생충 짓거리 할 거냐며, 자기는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고, 이제 자기를 좀 그만 놔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고, 왜 내가 당신 부모들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당신한테도 당신 부모님한테도 진심으로 모든 걸 베풀었는데 시댁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에게 찾아와 임신 테스트기까지 주며 자기들 보는 앞에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한다고, 내가 무슨 동물이 된 기분이라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무슨 동물이 된 기분이라고 울면서 말하는 아내 앞에서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저절로 아내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어봤지만 아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에게조차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시모 말처럼 애가 없을 때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자기는 이 지옥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나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까지 욕먹는 거 도저히 못 견디고 여기 더 있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녀를 저는 도저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몇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저희가 이혼하기까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녀는 저랑 있어서 죽을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린 그녀가 보내온 것은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녀에게 제가 그나마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추잡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합의 이혼 서류뿐이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주는 걸로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연애 5년, 결혼 2년, 총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녀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줬어요. 그 후 제가 이혼하는 걸 알게 되자 부모님은 양심도 없이 자기 아들의 재산을 받아갔다는 둥, 역시 기생충 집안이었다는 둥. 그래도 이제 그 벌레들 떼어냈으니 앞으로 우리 아들 다시 좋은 여자 소개받아 보라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여자들을 저한테 계속 들이미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부모님이 시킨 이혼이니까 앞으로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 거라고. 그게 제가 아내와 이혼하게 된 기념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내가 번 돈 10원짜리 1도 부모님께 갈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녔던 병원에서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며 오로지 그냥 혼자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간간히 연락하는 아내는 답장조차 없더군요. 솔직히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까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주변을 통해 너무 외로워서 소개를 받아도 제 감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소개받고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가 않더군요. 그 와중에 부모님이 어느새 제 주소를 가족관계 등록으로 찾아왔는데 부모님을 보자마자 정말 징하다는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서 저는 부모님이 찾아와도 그냥 개무시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내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돈 모아서 대체 뭐 할 거냐고, 이럴 때 돈 잘 버는 잘난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 좀 하고 그래야지 라고 하는 말에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서도 제가 모은 돈들은 아마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갈 거라고요. 그렇게 2년 반가량이 지났을 무렵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친정집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안 받아주던 아내가 그날따라 술도 한잔해서 그런지 더욱 아내가 보고 싶더군요. 저는 아내의 친정집 앞에 찾아가 근처에서 서성이며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조그만 아이의 손을 잡고 쓰레기를 버리러 같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순간 굳어버렸죠. 아이는 아내를 보고 엄마 하는데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랑 이혼한 이유가 바람나서 했나? 벌써 재혼을 한 것인가? 저 아이는 누구인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급기야 결국은 휴가까지 내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우려와는 다르게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을 걸었죠.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이를 뒤로 감추더니 여긴 도대체 왜 왔냐고 묻더군요.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저도 쳐다봤더니 왠지 모를 눈물이 덜컥 났습니다. 그게 천륜인가 보더군요. 이 아이 내 아이 맞냐는 말에 아내는 아니라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달아나더군요. 나를 쏙 빼닮은 눈매와 입술이 아내보다는 저를 좀 더 닮은 아이는 다시 봐도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바로 처갓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기니 장모님이 문을 여시면서 저를 보더니 당황을 하시더군요. 이 사람아 왜 이제 왔냐고 하더군요. 손자가 아비 얼굴도 모르고 컸고 남편 없이 애를 낳게 했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관에서 무릎 꿇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이혼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모든 게 두려웠던 아내는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다시 남편인 저와 합치는 것을 설득도 해보았지만 이미 남편과 다 끝난 사이고 이혼 위자료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이는 혼자 키울 수 있다고,
그러하니 절대로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날 저는 아내 방에 들어가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아내는 대인기피증까지도 걸렸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뭐라 하거나 화를 내면 구역질까지 할 정도로 한때는 심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나아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힘들게 입을 열며 말하기를 당신과 다시 합칠 자신이 없다고, 만약 다시 합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부모님들을 또 봐야 할 텐데 나는 그 지옥을 견딜 자신도 없고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떤 험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땐 자기는 진짜 무너질 거라고 저보고 제발 그냥 못 본 척 떠나달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저의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 그녀를 놔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며칠을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네요. 다시 아내와 합치면 제 부모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고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아무리 제가 단호하게 부모를 쳐낸다고 하더라도 악착같이 또 부모님은 찾아와서 난리를 치게 되면 그 상처를 입게 될 제 아이와 아내만 생각하면 모든 게 심란해지네요. 지금 제가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온다 치더라도 그저 그건 저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이혼 소리를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막 뛰더군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이혼 소리가 얼마나 걱정스럽겠나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아이까지 낳아 기른 상황인데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았으면 했었죠. 지난주에도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방에 있던 남편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며느리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번쩍 뜨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예전에는 안방문에 귀대고 듣기도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언제부턴가는 일부러 저도 듣지 않으려 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피하고 살았던 거죠. 저희 아들은 올해 37살, 며느리는 34살입니다. 저희 아들은 건설회사에 다녀요. 주로 설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름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건물 설계는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던데 인생 설계는 그와는 많이 다른가 보더군요. 아들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희 부부는 결혼 소식뿐 아니라 손주 소식까지 동시에 들었거든요. 혼전 임신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며느리도 아들하고 같은 회사였고 며느리도 설계 쪽을 담당했다네요. 야근이 많고 일에 치여 살다가 서로 불꽃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도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주 소식이야 무조건 환영이지만 일반적인 결혼 순서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 얼굴을 보니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보다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이 더 기뻤는지 갑자기 저희 아들 손을 붙잡고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다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외동아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출산 중에 몸이 많이 상해서 그 뒤로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일도 많더군요.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늘 북적북적한 가정을 원했거든요. 그러니 아들이 혼전 임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걱정보다는 축하를 먼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며느리도 만나게 되었죠.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였습니다. 두꺼운 안경에 머리도 단발머리였고 입고 왔던 옷도 어두운 색이 많았고요. 그때 그 검은색 바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바로 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다니던 회사도 같은 곳이었고 대학교 때 전공도 비슷하다고 했고요. 입사했던 시기도 같은 시기라고 그래서 서로 인연이 맞긴 하나 보다 싶었죠. 저희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임신 축하한다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가 좋은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점이 며느리 표정이었어요. 웃긴 웃는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런 건가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성격이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지난주에 며느리 얼굴도 처음 봤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죠. 무난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집은 처가 근처에 구하고 싶다고 아들이 먼저 이야기하길래 너희들 편한 곳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보태라고 돈도 만들어서 줬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 금방 배가 불러와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하루아침에 결혼에 임신에 거기다 휴직까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싶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 부부도 그렇게 느끼는데 당연히 본인은 더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오라는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다고 하기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거기서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었고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 자식 낳을 때랑 손주 볼 때랑 참 다르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집에 오는 길에 좋아서 울기까지 했어요. 우리 며느리 장하다는 소리를 차 안에서 수백 번을 들으면서 왔고요. 그땐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네요. 그 뒤로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또 한동안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저희 남편이 줬다고 했고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며 생기는 모습에 저도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다고 했고 아이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건강하다고 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전화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받자마자 새아가 하면서 표정이 엄청 밝아졌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라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잘 지내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은 곧바로 아들을 바꿔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전화를 바꾼 듯 했고 남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전화통화가 끝난 후에 제가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다툰 것 같다면서 저희 아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서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 소리를 그리 쉽게 하냐고. 그것도 부부끼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 시아버지한테 이혼 소리를 하냐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도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며느리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 예민하고 그런 거라면서 마치 아이라도 몇 번 낳아본 사람처럼 제 앞에서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못했지만 남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기로 했고 며느리의 이혼 이야기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10번도 넘습니다. 그중 몇 번은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같이 못 살겠다는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돌잔치 준비하다가 뭐가 어긋났는지 못 살겠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아들과 싸우면서도 또 이혼 소리를 꺼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저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혼 이야기를 그리 쉽게 하냐고. 우리 때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가 이혼하겠다는 소리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혼 자체를 쉽게 하는 것 같다면서 이혼한 자식을 둔 지인 이야기를 하는데 양육비로 매달 얼마씩 보내고 산다면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 집은 양반이더군요. 이혼 소리만 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시키고 나서도 끝이 없는 것 같았네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하면 다른 평범한 부부들에 비해서 더 자주 싸우기도 한다던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춰가면서 잘 지내게 된다고, 결혼 초반만 지혜롭게 잘 넘기라고 하길래 그땐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5년이나 더 흘렀고 시간이 지나니 달라지긴 달라졌거든요. 서로 많이 맞춰주기도 했고요. 근데 아들 부부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며느리에게 맞추고 있더군요. 작년부터는 전화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이혼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까지 업고 찾아와서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저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고 당장 퇴근해서 본가로 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며느리 얼굴만 지켜봤어요. 얼마 뒤 서둘러 들어온 아들은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들에게 밖에서 바람 피고 다녔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한숨만 쉬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일 때문에 바빠서 바람은커녕 시간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냐며 소리쳤고요. 아들은 아예 포기해버렸는지 며느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혹시 모아둔 증거라도 있냐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버럭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지금 아들 편을 드시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바람 피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도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 같이 사는 남편에게 바람 피운다 어쩐다고 시부모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 아니니? 설마 아무 증거도 없이 왔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다짜고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이제는 믿어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요. 바람 이야기를 하며 저러는 며느리를 보니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서 알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증거 있냐고 물었던 거고요. 근데 역시나 아무 증거가 없어 보였고 자꾸 퇴근 시간만 얘기하길래 그날 저도 짜증이 엄청났습니다. 슬슬 한계에 이르는 것 같았네요. 남편은 우는 며느리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 아들도 중간에서 난감해하더군요. 일이 많아서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가서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일찍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저는 계속 화가 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도 아니고 벌써부터 시댁에 찾아와서 저럴 정도면 나중 일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역시나 며느리가 또 찾아왔더군요.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밤 11시가 넘어 초인종이 울리자 그냥 바로 느낌이 오더군요. 며느리는 오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았고 10분 정도 지나자 아들이 허겁지겁 오더니 아내를 찾으러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며느리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봤고 아들은 벌개진 얼굴로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아들 멱살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왜 바보처럼 끌려다니냐고 했어요. 남들은 이혼도 쉽게 잘한다는데 너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끌려다니냐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 서류 봉투를 줬어요. 아들은 이게 뭐냐고 하고 열어봤고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생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열자마자 소리까지 지르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였어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이것부터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니 서류도 있겠다, 뭐가 문제냐고, 다 정리하라고,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해준다고 했어요. 세상 어떤 부부가 부모 집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네 못하네 하며 협박을 하고 있냐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했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대로 아이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말리는데 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다가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며느리에게 그만 좀 끌려다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 내가 보는 날에는 며느리가 이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해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난 이미 도장까지 찍어놨으니 언제든 말만 하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시댁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밤이고 낮이고 지들 멋대로 찾아와서 이혼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 내가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젠 두 남자가 제 팔을 붙잡고 저보고 참으라고 말리대요.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저에게 와서는 잘못했다고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이혼하고 나가서도 손주 키워주는 일은 해줄 테니 걱정 마. 언제든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부터 다 작성해서 들고 오거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잠잠합니다. 저희 남편 전화기도 잠잠해진 지 그렇게 3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혼 서류 들고 난리를 치고 나서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도 다 비웠습니다. 남편도 더는 며느리 걱정에 붙잡혀 살지 않고요. 저번에 한 번은 저 몰래 혼자 이혼 서류를 내다 버리려고 하길래 우리 집에서 가정법원까지 20분이면 간다고 버리든 말든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이혼 소리를 또 꺼내면 그땐 변호사 명함이라도 하나 전해주려고요. 살다 이혼한다면서 협박하는 며느리는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해서 지금껏 바보처럼 전전긍긍하며 지냈는데 하겠다고 하면 그냥 멍석 깔아주려고요. 혹시라도 저희 집 같은 곳이 또 있을까 싶어 어디다가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몇 자 남겨봅니다.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몇 번 없었지만 진심을 다해 저에게 모든 걸 올인했던 남자를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계획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모든 일은 순탄하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원하던 대로 모든 걸 이룰 순 없나 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 뿐인데 결혼하려고 생각했었던 남자와는 아빠와의 충격적인 관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로 3년 전 저희 학교에 전입 오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비밀리에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도 잘 통했고 둘 다 밝은 성격이어서 별 문제 없이 3년을 만나다 보니 처음엔 비밀로 만나왔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교사이며 학생들이며 모두들 눈치를 채고 있었네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다 보니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정우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인사 드리러 가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인사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정우 씨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 결정하게 된 거였죠. 3년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좀 더 오래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좋은 만남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뵌 자리,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지 정우 씨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야 했는데 정우 씨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식당에서 처음 뵈었어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의 푸근한 인상이 저에게는 정말 좋게 다가왔어요. 우리 정우와 3년 동안 만나왔었으면서 이제 얼굴 보여주는 거 너무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동안 정우가 보여주는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게 되니 3년 잘 기다린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니? 우리 정우가 여자 보는 눈은 좋네.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데이트 좀 할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우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미남 미녀세요. 어디 가셔도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은 잘 되시고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대장간 일을 하고 계신다던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네. 아빠는 지금도 대장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워낙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힘드셔도 꾸준하게 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폭풍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느라 진이 다 빠져버려 좀 지쳐있을 때 정우 씨는 좀 지나친 것 같았는지 눈치를 보고는 화장실 다녀오라며 커트를 시켜줬어요.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되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게 된 자리가 무사히 끝이 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고 끝이 나서 머리도 좀 식힐 겸 정우 씨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며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날 하루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린 시점부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주셨고 약속했던 주말에 따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결혼에 있어서 남편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관계된 가족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하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정말 걱정 많이 했지만 정우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 본지 얼마 안 됐으나